오늘이 7월 12일이죠. 벌써 7월 중순입니다. 참 세월은 빨리 흘러가고요. 비를 맞고 들깨 모종, 좋습니다. 비를 흠뻑 맞고 들깨 모종. 저도 좀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비를 흠뻑 좀 맞으면서 뭔가를 해보고, 그런 거 좀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저 같은 사람이 비 흠뻑 맞고 들깨 모종하면 감기 걸리겠죠? 목소리가 이상합니까? 종일 자서 그런가? 오늘 푹 쉬었습니다. 푹 쉬어가지고 오늘 어제 오늘 푹 쉬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맛이 갔습니까? 어제는 이제 소주를 좀 마시고, 오늘은 그냥 아침에 푹 쉬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부터 좀 보겠는데요. 뉴욕 증시의 모습들, 다우지수의 모습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로 신노타 정보 오늘 가입 한번 드리죠. 정말로 장기 라인 돌파를 못하고 있네요. 이날, 이게 언제입니까? 6월 11일 날,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하는 것 때문에 팍 내렸다가, 거기를 추가로 이탈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그 위로, 이 장기 라인을 돌파 못하고 있는, 240일 돌파 못하고 있는, 굉장히 특이하죠? 이렇게 하나의 지수가 어떤 라인에서 돌파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요 라인이 무슨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 240일 라인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목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 라인을 돌파하려고 하면은 매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그래서 선물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이 선물하시는 분들이 요렇게 지금 240일 라인을 돌파 못하게 하다가 아마도 코로나 확산이 확 꺾이면은 여기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를 확 돌파해버리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코로나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코로나가 이게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확산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옛날보다 굉장히 진단을 많이 해가지고, 옛날보다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가 많이 보급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이제 굉장히 검사 건수를 많이 늘리면서, 그러면서 아마도,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코로나 환자 중에서 경증 환자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네요. 확진자가 미국 같은 경우에 5만 명을 넘었고, 어제라고 보니까 6만 명도 넘었다 그러네요. 6만 명. 근데 사망자는 그대로 500명대 정도고, 옛날에 1000명도 넘어갔었는데 500명대에서 넘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검사를 하니까 확진자 숫자는 많이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망자 늘어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또 완치자들도 이제 3만 명 정도 하루에 그 정도 증가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역전이 되겠죠. 그럴 텐데 아직은 역전이 안 되고 있고, 브라질 같은 경우가 하루에 3만 명 정도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사망자는 약 800명 정도.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진자가 미국보다도 작게 나오죠. 5만 명인데 3만 명이니까. 그런데 사망자는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인도 같은 경우에는 17,000명 확진 나오고 374명 사망자 나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다음에 페루나 칠레 같은 남미도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모습. 옛날보다 많이 줄었죠. 러시아는 계속 이제 순위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아메리카 대륙 사람들이 전염병이 좀 약한가요? 인종적으로. 어쨌든 그렇다 하는 거. 그리고 좀 건조한 면도 있을 거예요. 미국이나 이런 데가 좀 건조하죠. 뉴욕은 비가 좀 많이 오는데, 이 남부하고 서부가 사실은 좀 건조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비가 좀 덜 내리는 쪽이죠. 비가 덜 내리는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많이 좀 퍼지는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터키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이런 좀 건조한 나라들, 이런 나라에서 역시 좀 코로나가 좀 많이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코로나는 춥고
춥고 건조한 나라에서 많이 퍼지더라. 덥고 습한 데서는 뭐 잘 안 퍼지더라. 이게 이제 원래 통설이고,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지만, 뭐 그런 경우 연관은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춥고 건조한 데가 많이 걸리고, 덥고 습한 데는 안 걸리더라.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방글라데시까지 우리 그 인도 차이나 반도는 보면은, 그래도 좀 덜 걸리죠. 인도 차이나 반도. 인도네시아. 인구가 꽤 많은데.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가장 안 걸린 데가 이제 그,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 거의 안 걸리죠. 또 워낙 그쪽은 많이 제어를 하나? 그러니까 방어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코로나가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13,000명 정도고 64위네요. 그리고 사망자는 289명 정도. 하루에 한 명 정도, 한두 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사망자 없이 넘어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러네요. 노르웨이 같은 데는 이제 하루에 한 명 정도니까 거의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봐도 되려나요? 한 명 정도? 사망자는 없고. 그러니까 유럽은 이미 거의 끝났다라고 보셔도 뭐 무리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 전통주가 올라올 건데, 어쨌든 다우지수의 모양을 보니까 미국의 코로나가 아직은 뭐 별 진전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이제 형태의 모습으로 별로 장기 라인을 돌파를 못하는 별로 코로나 확산이 저지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였다.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아니죠. 계속 만 포인트를 돌파해 가지고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1617.44포인트 0.66% 올랐고, 나스닥의 팡류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한 게 언젠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이 팡류, 뭐 아마존, 팡류가 원래 뭐 아마존, 뭐 이런 것들이죠. 이 팡류가 급등을 했던 것은 아마 18년 정도, 17년, 18년이 가장 좀, 눈에 띄었죠. 17년, 18년 쭉, 올랐고, 이때가 쭉 좀 올랐고요. 올해 들어서는 이제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더욱더 빠르게, 그러면서 이제 그 아마존 같은 더욱더 빠르게 올라가죠. 이런 모습 보였다는 거. 빠르게 지금 코로나가, 퍼지면서 빠르게 아마존 같은 언택트주들이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존도 뭐 또 올랐습니다. 최근에 한 2주 정도 아주 급하게 올라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일 동안, 최근 8일 동안 급등해서 아마존이 이제 $3,200, 3,000존이 됐습니다. 3,000존. 아마존이 아니라 3,000존이 됐죠. 3,200달러까지 왔고요. 아마존만큼 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언택트 종목이다라고 하는 넷플릭스 원래 팡류죠, 팡류인데, FANG 아닙니까? 넷플릭스. 근데 이것도 지금 다시 또 급등이 나옵니다. 요때 이제 급등이 여기 라인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치고 올라가지고 이제는 $548까지 왔고요. 또 우리가 저 대표적인 급등주라고 하는 게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1,000를 돌파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 많았지만 $900에서 꺾였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900, $1,000를 돌파하더니만 어느새 지금 $1,500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데, 지난 주말에도 다시 $1,500, 이제 2,000슬라를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1,000슬라가 아니라 2,000슬라. 벌써 $1,544예요. 엊그제, 그러니까 2주 전에만 샀더라도, 2주 전에 $1,000에서만 샀더라도 벌써 50% 수익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을 수 없다. 뭐, 돈 넣고 테슬라 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 아닌데, $1,000에 샀더니만 $1,500 되었다. 그냥 뭐, 50% 수익률이니까 요즘처럼 금리 낮은 그런 세상에서 50%의 수익이 난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짧은 2주 만에. 그래서 또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1,544까지 왔는데, 테슬라는 이제 1,000슬라가 아니라 2,000슬라까지도 금방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2,000슬라. 테슬라 정말 잘 갑니다. 그래서 테슬라, 애플도 뭐 잘 가죠. 애플도 지금 뭐 그야말로 그칠 것 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초에 이제 주가가 대략 한 $320에서 계속 멈췄는데, 그게 돌파하니까 벌써 $383까지 왔고요.
코로나 발생했을 때의 210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 뭐 383달러니까 이것도 거의 조금 지나면 애플도 더블 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애플.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잘 아시는 이제 그 그래픽이죠. 그래픽 쪽인데 게임 집에서 게임 많이 하니까 그래픽 수요가 많이 는다 뭐 이런 얘기죠. 어쨌든 200달러에서 또 400달러 이것도 엔비디아도 거의 뭐 짧은 시간 내에 더블이 났다는 거죠. 더블이 419달러까지 200달러에서 엔비디아 그렇고 AMD 뭐 마찬가지입니다. AMD도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즘 강세를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강세를 보이고 알파벳 마찬가지죠. 알파벳도 이제 구글인데 구글도 지금 뭐 61선 딛고 쭉 올라가는 모습이고 이베이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베이도 지금 끝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주가가 25달러 근처 26달러였을 때가 이제 올 3월달이었는데 벌써 60달러 정도 거의 한 더블이 뭐야 더블 이상 났죠. 더블보다 조금 더 올라간 모습들 참 돈 벌기 쉽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베이 그다음에 뭐 월트 디즈니 같은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왔던 종목군들은 또 거의 안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지난 주말에는 이 주가가 많이 내려왔던 종목군들도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크루즈선이 이제 대표적으로 주가가 별로 못 올라가고 많이 빠진 종목이죠. 많이 빠진 종목. 대표적인 게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라는 건데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캐리비안의 해적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름이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인데 요렇게 보면은 요 지지라인에서 지금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뭐 크게 올라오지 못했는데 어쨌든 지난 주말에 빠르게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모습 보여가지고 9.87% 워낙 주가 많이 빠진 거라서 크루즈선이 뭐 지금 운행이 안 되니까 크루즈선은 거의 뭐 운행이 안 되죠. 항공은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운항은 되는데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이것도 이제 주가 급등했다가 많이 내렸다 다시 이제 반등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급락주기 때문에 정상화되면 백신이라든가 뭐 치료제가 개발되면은 코로나를 이기니까 바로 급등이 나오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급등은 못 나오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렘데시비르가 사망률을 60%씩 줄인다, 60% 이상 줄인다는 거죠. 다른 그 치료제에 비해서 60% 정도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렘데시비르 얘기예요.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60% 정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내용 때문에 좀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그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주가가 별로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2.15% 정도. 근데 렘데시비르가 만약에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증명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좀 쓰기 시작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픈을 해야 될 겁니다. 렘데시비르의 그 효과가 정말 있다면, 이게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면은 이 렘데시비르를 누구나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방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얘기 나옵니다. 자, 길리어드 사이언스 그렇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뭐 갭 별로 안 올랐죠. 그리고 웰스파고 은행인데 이것도 조금 올랐네요. 5.9% 은행 조금 올랐고, 웰스파고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못 오는 건데 이것도 5.49%. 그러니까 항공주하고 크루즈선하고 은행주들 이런 데가 좀 올랐다.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런 데좀 올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도 좀 올랐고요. 4.4% 올랐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금융주들이 이제 가장 빠르게 좀 타격을 받았었고 다시 이제 빨리 헤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웰스파고라든가 아메리칸 골드만삭스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똑같이 한국에 적용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다시다시피 이렇게 올라가겠죠. 미국과 똑같은 형태로 올라간다면 일단은 지금 가장 잘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카카오 네이버, 이게 이제 그 비대면 대표 종목 아닙니까? 비대면 대표주. 지금까지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번 주에 이게 뭡니까? 한 7일 동안 계속 올랐죠? 지난 주말에는 이제 보합이었지만 거의 계속 올라가는 중이고, 거래대금도 꽤 늘었어요. 그동안에 거래대금이 쭉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거래대금 늘어나는 게 지금 한번 보자고요. 지난 5월달 중순에 이제 8,800억 정도 이제 거래가 됐고요. 이제 지난 주말에는 9,150억, 거의 뭐 9천억, 1조 가까이 거래가 들었다. 아직 상투 같아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9,155억보다는 한 2조 정도 돼야 이게 이제 좀 거래가 많다 할 수 있는데 1조도 아직 안 됐으니까 거래가 많다라고 할 수 없겠고, 아마 월요일에는 또 좀 거래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만은 그래 늘어날 수도 있겠고요. 또 더 올라가면서 이제 40만원 선을 향해 간다면, 모 증권사에서 이제 목표주가 42만원을 냈는데 40만원 가까이 가게 되면은 아마 거래 대금이 제가 제 느낌으로는 한 2조 정도? 그 정도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폭발하지 않고 주가가 천천히 조정을 받고 또 가고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요런 형태로도 진행이 돼가지고 한 달 정도 저렇게 내려가지도 않고 저렇게 진행되다가 또 다시 올라가서 이제 50만원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계속 카카오는 그냥 길게 보고 쭉 들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가 안 올라가는 나라도 네이버가 올라가더라고요.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는 또 이제 지난주에 4% 올라갑니다. 이제 29만 9천원. 장중에 30만 8,500원까지 30만원대까지 갖다 밀렸는데, 결국 뭐 네이버도 그렇게 가지 않겠냐. 네이버가 5월 말에 7,400억, 7,100억이 그래됐고요. 지난 주말에 이제 6,360억이 그래됐는데, 어쨌든 뭐 네이버도 꾸준하게 올라가니까 이 오름세를 누가 말리겠어요? 그냥 꾸준히 올라갑니다. 그냥 추세에 따라 쭉 올라가는 거니까, 요거 올라가는 것은 미국의 종목들과 비슷하죠. 그냥 뭐 넷플릭스 올라가는 모습이나 아마존 올라가는 모습이나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카카오 올라가는 모습이 똑같다. 그냥 뭐 그리낌 없이 뭐 특별히 폭발하지도 않고 매일매일 조금씩 사니까 그냥 쭉 올라가는 겁니다. 또 이제 많이 올라오니까 기관의 외국인들 매물은 좀 나와요. 지난 주말에도 보니까 외국인 25만 주 매도, 기관 8만 주 매도가 나왔고, 카카오도 뭐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카카오도 보면은 지난 주말에 33만 주 매도, 12만 주 매도, 양매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며칠입니까? 하나, 둘, 셋, 넷, 한 7일 정도, 쭉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좀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가 나오는 거죠. 한 7일 쭉 올라오니까. 뭐 이런 건 나오는데, 어쨌든 뭐 매물 나오면 또 개인 투자가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자꾸 매물을 받아준단 말이죠.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 매도하더라도 개인 투자가들이 계속 받아주면은 미국에서 아마존이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테슬라 주가가 안 내려오듯이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하고 네이버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뭐 크게 내려갈 일이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리면 그냥 사자. 내리면 그런 개념으로 그냥 여러분들 내리면 좀 산다. 그런 게 좋아요. 내리면 사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아까 제가 급등했다라고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질이 급등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2차전지 종목들이 뭐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무려 10% 올랐어요. 참 주가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이게 이제 작년 6월 달에 260달러 정도였죠. 260달러 정도였는데, 이게 이 정도죠. 260에 180달러가 160달러가 하여튼 168달러. 그게 이제 저점이었죠. 186달러인가? 근데 그게 저점이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10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10배가. 10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10배가. 야, 10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루타 종목의 비밀,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이 10루타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루타. 그죠, 10루타. 이게, 대략 한 170달러 정도에서 1500달러니까 진짜 10배 올라가죠. 이게 이제 10배, 그러니까 10루타 10배. 이런 종목들을 잘 한번 고르면 이제 여러분이, 평생
평생 못 해봤던 게 수익을 내는 거예요. 평생 못 해봤던. 그래서 그동안 많이 고생했던 것들을 한 방에 다 그 반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슬라의 급등과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지금은 테슬라가 저렇게 올라가지만 세월이 지나면 아마도 제가 볼 때 세월이 지나면 아마도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게 10배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금은 테슬라가 10배가 나는 그런 모습이지만 세월이 지나면은 LG화학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LG화학의 뭐 배터리가 이제 분할을 한다면 그런 종목들, 삼성 SDI 같은 이런 종목들이 10배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 말을 그냥 소홀히 듣지 마시고, 요가 테슬라가 10배 나는 거하고 삼성 SDI나 이런 데가 10배 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은 그냥 대충 들리시겠지만 나중에 진짜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요 말이 진짠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 테슬라는 그 자동차 아닙니까? 자동차 메이커로서 아주 잘 나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가 잘 팔린다 그러는데, 나중 돼 가지고 테슬라 같은 전기차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데 배터리는 누구나 다 만들 수가 없더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어찌 보면은 자동차 배터리가 쉬운 듯도 하지만 LG화학이 특허를 갖다가 2만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요? 2만 개?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또 이게 더 발전해 가지고 정말 전고체에서 그야말로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고체 배터리죠. 고체 배터리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다 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에서 그 배터리를 받아가려고 줄 쓸 거 아니에요. 줄 쓰게 되면은 전기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차의 배터리가 더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테슬라의 급등세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테슬라가 저렇게 급등하니까 그러니까 세계 자동차에서 전기차에 성공하는 기업은 저런 모양이 될 수 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 브랜드에서 성공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이 그리 될 수 있다. 전기차에서 성공하는 기업이 누가 될까요? 지금 벤츠가 될까? 볼트가 어디 거죠? GM 볼트인가? GM 볼트. 하여튼 전기차 브랜드가 다 있습니다. 유럽에서 벤츠 말고 하여튼 어느 회사, 도요타가 또 될 수도 있고, 한국의 현대차나 기아차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전기차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그 바람도 참 무서울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올라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 자동차의 우리 하나의 그 모델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미래 자동차의 모델. 그래서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 바람이 불어서 전기차를 사기 시작한다면은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점점점 그 옛날 자동차의 중고 판매가, 중고 거래가 많이 없어지겠죠. 중고 거래가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신차가 많이 팔린다는 얘기죠. 신차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는 얘기죠. 그런 어떤 시대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시대의 변화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기차가 엄청 팔리면서 또 배터리 가격이 많이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진짜 배터리 가격만 좀 내려가 주면은 전기차의 가격도 싸지고, 전기차 가격이 싸지게 되면은 그야말로 많이 팔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을 여러분 보자. 또 지금 전기차는 그리고 자율주행차랑 같이 돼 있다는 거죠. 자율주행차. 지금 그 테슬라 얘기는 거의 100% 자율주행차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요. 100% 자율주행차. 시대의 어떤 큰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100% 자율주행차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핸들이 없이 달리는 자동차,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셋업을 100km 이상 달리지 말아라,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가 알아가지고 앞차가 빨리 가면 나도 빨리 가고, 앞차가 천천히 가면 나도 천천히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달리게 되니까 사실은 엑셀도 필요가 없는 거죠. 버튼 하나만 딱 눌러놓고 차 안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안에서 지금 운전하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운전대도 없어지고, 엑셀도 없어지고, 브레이크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면 나중에 이제
주차 이제 버튼 딱 누르면 지가 알아서 주차하려나요? 이런 시대가 될 꿈 같은 시대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운전면허증도 필요가 없어질려나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전부 대대적인 하나의 소위 파괴적 혁신이죠. 새로운 문명입니다. 파괴적 혁신. 그렇게 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겠죠. 뭐 자동차를 판매하는 데도 바뀔 것이고, 또 보험회사도 바뀔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바뀔 텐데, 하나의 큰 또 산업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자, 어쨌든, 2020년대가 이제 그런 모습이 될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될지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새로운 또 주가에서 대박 종목, 신누타 종목이 나오는 겁니다. 테슬라의 신누타를 보면서 짧은 시간 내에 불과 1년의 세월 동안에, 불과 1년 동안에 10배가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있다. 그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표 기업이라는 얘기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주식에서 정말 대박의 기회가 있다. 우리가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가 다 같이 똑같이 혜택을 받는 거죠. 그냥 뭐 가서, 그냥 서울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 하나 사놓으면 그냥 저절로 다 올라가는 거니까. 그건 자기의 노력이 필요 없는 거죠. 조그만 한 번의 노력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주식은 그렇지가 않죠. 본인의 중요한 선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의 신누타 종목의 비밀이 뭔 말인가 하는 거. 지금은 플랫폼과 전기차 쪽이 이 시대를 갖다가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고, 그것이 신누타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종목 중에서 뭐가 될지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시고, 또 요의 얘기를 많이 들으시라 하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단 현재는 이제 플랫폼과 2차전지 쪽인데, 자율주행차.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또 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도 잘 봐야 되는데, 반도체에서 우리가 재료주들, 이번에 또 정부에서 소부장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동긴세미, ENF 테크놀로지, SK 머티리얼즈, 워닝 머티리얼즈,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이제 재료주들, 남들이 들어올 수 없는, 남들의 진입장벽이 있는 이런 게 신누타 종목 아니겠어요? 진입장벽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업의 주가를 보지 말고 그 기업을 보셔야 돼요. 기업을 보셔야 이게 신누타 종목인지 신누타 기업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기업을 보셔야 돼요. 차트나 이런 거 말고 그 기업을 연구를 하셔야 되죠. 연구를 해가지고, 야, 이 기업이 진짜로 괜찮은 기업이구나. 앞으로 미래가 좋구나. 정말 시대의 영웅주구나. 제가 여러분한테 시대의 영웅주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시대의 영웅주, 이 시대의 영웅주가 바로 신누타 종목이죠. 요걸 갖다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뭐 단기 매매를 뭐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버는 것도 좋죠. 근데 그게 잘 되던가요? 그게 잘 안 되죠? 예, 초이 이팔지사님, 그 잘 안 돼요. 정말 신누타 종목에다가 집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가면 그게 이제 대박이 되는 거예요. 시대의 영웅주, 신누타 종목 얘기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뭐 차트를 잘 보고, 물론 차트도 잘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보는 것은 우리가 진입 시점을 알기 위해서,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또 진입 시점을 알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는데, 그러니까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차트가 뭐냐 하는 건데, 그냥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정비열돼가지고 쭉 추세적으로 올라가. 이게 이제 신누타 종목이죠. 신누타. 올해 3월달에 급락했을 때만 샀더라도 이게 뭐 거의 뭐 5배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사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요가 신누타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목들을 사셔야 됩니다. 신누타의 가장 훌륭한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는 시대의 영웅주라고 하잖아요. 제가 시대의 영웅주. 시대에 시대를 갖다가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런 기업이 이제 시대의 영웅주가 되고, 또 독점적인 게 있어야 돼요. 독점적인 게 있어야 되고, 다 똑같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업들은 10배가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독점적인 분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줄을 서시오 그러잖아요. 줄을 서시오. 그게 독점화 됐으니까 줄을 서 수밖에 없는 거고, 줄을 서게 되면 가격 독점력이 있는 거죠. 가격 결정권이 있는 겁니다. 소위 공급 위에 시작해서 공급자. 수요 위에 있는 데는 피곤해지죠. 수요 위가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경쟁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공급 위. 옛날에 70년대 1, 2차, 80년대까지죠. 1, 2차 석유 파동 때
그 중동 사람들이 카르텔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르텔에서 석유 공급자들이 카르텔을 만들어서 공급 우위에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유가가 10달러 하던 게 100달러 간 거죠. 10배 간 거 아닙니까? 공급 우위가 되니까 10달러 하다가 100달러 가는 게 이제 공급 우위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요 이제 그 종목에서 우리가 공급 우위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공급자 마케팅이 되는, 공급자 마케팅이라는 얘기는 독점적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공급자 마케팅이 되는 그런 쪽, 그런 쪽이 10배 갑니다. 10배. 그래서 제가 쭉 말씀드리는 플랫폼 종목이 이제 공급자 우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쪽이 앞으로,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차가 없어서 못 파는 정도겠죠. 만들어지면 다 팔려 나가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거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신루타 종목들을 사고 그래서 좀 수익을 내야만이 주식하면서 좀 수익 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0배짜리 10배짜리 주식을 여러분이 한 번씩 사고 그래야 거기서 돈이 되는 것이지, 그냥 뭐 맨날 뭐 단타 쳐가지고 돈 되겠습니까? 그죠? 단타 그렇게 잘 치나요? 네? 무슨 뭐 규칙이 있는 거 아닙니다. 주식에서 기술적으로 물론 뭐 좀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다 맞게끔 한다는 어려운 거고, 정말 잘 가는 대표 종목들 그런 걸 사가지고,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에서 아마존을 2000년도 초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여러분 늘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꾸준히 들고 있었다면 돈 벌었을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또 뭐 부동산 따지면 부동산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사가지고 계속 들고 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거다. 딱 재테크의 원칙은 아주 간결해요. 재테크의 원칙은 가장 좋은 종목, 가장 좋은 부분을 사가지고 꾸준히 들고 있는 겁니다. 가장 잘 올라가는 거. 그걸 사가지고 꾸준히 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이 부동산 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올라갈 때 단타를 쳤다. 이게 됐을까요? 강남에서 샀다가, 강북에 샀다가, 또 경기도에서 샀다가, 저기 부산 샀다가, 또 대구 샀다가, 샀다 팔아서 가지고 수익이 잘 났을까요? 똑같죠. 가장 핵심되는 쪽에 들어가서 조금 길게 가져가면 이게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원칙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늦었더라도 여러분의 원칙들을 그렇게 바꿔야 돼요. 정말 시대의 영웅주가 될 만한 종목을 사가지고, 그 종목이 잘 안 가더라도, 지금은 안 가지만 결국엔 이게 시대의 영웅주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걸 들고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돈이 버는 것이지, 무슨 매일 기술적으로 단타를 쳐가지고 무슨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가능한 얘기 같습니까? 기술적으로 단타 쳐서 뭐가 되겠어요? 잘 되던가요, 그게? 예, 저는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봐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상당히 운도 필요한데, 그때마다 다 운이 좋아야 된다. 다 운이 좋을 수 있겠어요, 그게? 그렇지 않죠. 물론 저도 뭐 단타를 합니다. 단타를 하는데, 단타를 하고 여러분한테 단타 종목들을 계속 뿌려주기도 하고, 또 재료주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뭐, 예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재작년에는 이제 그 재료주에서 대표적이었던 남북주를 많이 했고, 거기에서 꽤 수익을 냈죠. 근데 그런 것도 물론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시대의 영주를 가지고 쭉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좋다. 아주 강력한 재료주는 지금은 플랫폼하고 그냥 전기차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어떤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플랫폼과 또 전기차. 그 다음에 더 큰 재료가 이제 코로나죠. 코로나. 현재는 코로나가 가장 큰 재료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료에서 가장 큰 재료. 2018년도에는 깜짝 놀랐던 게 이제 남과 북한과 미국, 북미 정상회담, 이게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재료였죠. 아주 큰 재료였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가장 큰 위대한 재료죠. 큰 재료는 코로나입니다. 늘 코로나 가지고 우리가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에서 언택트, 요 개념 자체가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언택트 관련된, 코로나 관련된 게 지금 가장 큰 재료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고, 그게 쭉 연관되어서 우리가 플랫폼 종목도 이제 같이 또 연관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전기차로 가는 것도 환경 문제죠. 환경 문제.
어찌 보면은 코로나도 환경의 문제일 수 있어요. 환경의 문제. 환경이 깨끗하고 이산화탄소가 없고 이산화탄소가 작아지고 하면은 많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네가 이제 그 배터리 에너지 충전소 그러니까 이제 전기 충전소를 만든다. 이거 전기 충전소. 전기 충전소를 만드는데 이 전기 충전소는 태양열로 한다. 이거 태양열로 하는 전기 충전소를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뭐 무료로 충전해 주지 않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화석연료로 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양열로 충전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데, 대규모 충전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쭉,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동차의 그 충전소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겠죠. 조금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산지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잖아요. 어디나 가나 다 주유소가 있는데, 충전소를 그렇게 자주 만들 수 있을까? 가까운데 많이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게 조금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제 집에서 우리가 아파트 안에서 충전하는 게 가장 좋은데, 아파트에서 충전 시스템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하여튼 뭘 하겠죠, 그죠? 뭐, 아파트 주차장에서 충전소 만들려면 못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대적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전기를 대규모로 끌어와가지고, 쭉 자동차 되는 데마다 콘센트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다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니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리고 그 콘센트를 각자 자기 차에 싣고 다녀도 되겠죠.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해도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아이디어가 나올 텐데, 그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전기차가 앞으로의 대세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기차하고 플랫폼이 대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게 요 이제 반도체에 관련돼서 반도체는 계속해서 잘 가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비메모리가 좀 덜 움직이는 것은 있는데 앞으로 비메모리도 좀 기대가 되고요. 비메모리 그리고 재료주들 아시는 재료주들 동진 세미, ENF 테크놀로지, SK 머티리얼즈, 워닝 머티리얼즈,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이제 재료주에서 독특한 자기 입지가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일단 플랫폼과 전기차와 반도체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주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번에 비건 대표가 왔다 갔는데 판문점에 안 가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지켜보자 그랬죠. 판문점에 안 가면 판문점에 가지 않으면은 어쨌든 10월 달에 서프라이즈라는 재료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또 이제 좀 주가가 바닥에 있다가 또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김여정이나 김정은이가 아무 얘기 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하고 싶어 할 거예요. 트럼프하고 마지막 배팅을 해봐 말어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트럼프하고 마지막 배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또 10월 달에 이 남북주들이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쭉 보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이 되기 전에 또 바닥 한번 잡으면은 8월 달쯤에 바닥 한번 잡으면 그때 한번 들어가 가지고 9월 달, 10월 달에 급등할 때 한번 팔고 나올까? 네,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주들은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다시 이제 진입 시점을 노리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재료.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재료죠, 중국 재료. 푸틴도 이제 한국에 오겠다 그러는데, 하여튼 중국 재료 하면 북한 재료예요. 그래서 중국 재료 같은 경우에도 한알령 해제, 이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알령 해제는 지금 진행된 것 같아요. 된 것 같고, 시진핑이 한국에 언제 오느냐 하는 건데, 일단 지금 이제 시진핑의 한국 방문 관련해서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죠. 우리 트럼프만 아니라면 미국 눈치 볼 필요 없는데, 트럼프가 워낙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시진핑이 한국에 먼저 오면은 미국이 또 한국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국 눈치를 좀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시진핑도 괜히 한국에 가가지고 미국하고 싸울 필요 없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한알령 해제 관련주들도 보자. 한알령 해제 관련주에서 우리가 가장 열심히 봐야 될 것이,
엔터주라 그랬죠. 엔터주와 게임주라 그랬죠. 그래서 엔터주, JIP 엔터를 비롯해서 엔터주를 봐야 되고 게임주 봐야 되고, 또 이제 바이오 종목은 역시 그 코로나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쪽이 이제 바이오 종목 아니겠습니까?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이오주다 하는 점에서 대표 종목은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지금도 주가는 별로 안 빠지고 있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바이오도 이제 주가 별로 안 빠지는 종목이죠. 크게 빠지는 거 없이 주가가 뭐 지금 좀 빠지긴 빠졌지만 좀 크게 빠지는 거 없다는 얘기죠.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그 다음에 이제 SK바이오팜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SK바이오팜은 이제 진입할 만한 시점이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주가가 안정돼 가지고 완전히 바닥 잡으면은 SK바이오팜도 우리가 이제 진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뭐 SK케미칼 같은 종목도 좋고, 아마 올 가을 겨울에는 SK케미칼 같은 게 좀 인기가 올라갈 거예요. 지금 백신들을 많이 맞으려고 그러니까 감기 백신도 다 맞겠죠. 감기 백신 맞고 그다음에 뭐 폐렴 백신 맞고 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 백신, 폐렴 백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봐야겠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말씀을 드렸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우리 상품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상품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그 제가 장중 방송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장중 방송으로 들어가면서 가격은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그래도 가장 싸죠. 장중 방송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지금 가장 쌀 겁니다. 가장 싼 데가 이제 인천요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가격은 비싸지 않아요. 신루타 종목을 여러분한테 팍팍 뿌려주고 그걸 관리해주면서 한 달 33만원이면 너무나 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달짜리 놓고 석 달짜리는 90만원 정도 그렇게 합니다. 뭐 해봐야 뭐 하루면 다 뽑아지는 그런 금액인데, 어쨌든 인천요에서 여러분한테 10배 날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한 달에 33만원이면 너무 싸다라는 거죠. 너무 싸다. 석 달에 90만원이다. 그래서 쉽게 가입하시려면은 ARS 023490-4651로 하시면 되겠고요. 외부로 가입하시면 여기서 가입하시면 된다 하는 거. 30만원 혹은 33만원 혹은 90만원 가입하시면 된다 말씀드리면서, 지금 줄 서 있습니다. 여우방도 줄 서 있어요. 줄을 서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루타를 받으려면 줄을 서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내일 저녁에는 좀 특별하게 한 종목 집중 분석, 내일 밤 9시에는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집중 분석, 한 종목 집중 분석, 아니면 한 세 종목 정도 집중 분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요 방송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또 제가 내일 아침에 7시 50분쯤에 또 아침 방송 또 하죠. 그 사이에 변한 게 있으나 해서 짧게 합니다. 낮 12시에도 방송하고, 더군다나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제가 늘 얘기하는 유튜브에 가셔서 반드시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을 눌러놓으면 이제 제가 뭐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올렸다, 새로운 걸 올렸다라고 가잖아요. 또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라 이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한테 그만큼 혜택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서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인천요 각지문. 강아지는 지금 자고 있죠. 제가 보니까 강아지는 하루에 한 14시간에서 20시간은 자는 것 같아요. 20시간. 그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강아지는 14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자는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은 4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늘 자요. 늘. 강아지는 늘 잠자고 볼 때마다 자고 있어요. 가끔씩 일어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또 내일 뵐게요. 제가 강아지 한번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